안녕하십니까. 미래예측의 박영숙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소멸이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신기술의 혜택을 받아서 좋은 세상을 맞이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AI 인공지능이 나오고 또 1조 개의 센서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몸속에 사람들이 칩을 넣고 다양한 성능 향상, 즉 인간이 점점 더 좋은 성능을 가지게 된다. 이런 시대를 트랜스 휴먼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계가 급속하게 장애인들에게 용이하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은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있는데 이제 휠체어를, 가장 힘든 게 휠체어를 계단 위로 올리는 거, 계단 위로 내리는 게 힘든데 스스로 계단을 올라가고 계단을 내려가는 휠체어가 나왔습니다. 2016년 5월 24일에 토요타에서 데카라는 이 휠체어를 내놨는데, 이 휠체어는 뭐 자유자재로 보시면 발 밑에 조그마한 휠이 또 있어요. 그래서 중간 역할을 해주면서 계단을 타 넘고 올라가는 이런 신기술이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휠체어는 언덕을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때에 이 조그만 보조 휠체어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손쉽게 높은 곳을 올라갈 수도 있고 천천히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또 토요타에서 지금 개발해 놓은, 이것도 5월 24일자에 나온 이 휠체어는 새로운 신기술 기기들이 들어가지고 인간이 조절하는 데로 따라서 손쉽게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사람은 바로 다른 것은 움직이지를 못하고 거의 팔만 움직일 수 있는 사지가 마비가 된 이런 환자인데, 이 환자가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여서 일상생활에 특히 기타를 칠 수 있는 이 능력까지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6년 4월 13일 날 나온 이 새로운 신기술은 오하이오 대학 주립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인데요. 네이처지에 실렸습니다. 이처럼 많은 신기술들이 특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장애인들에게 구글이 올해 4월 달에 200억을 내놨습니다. 200억을 26개 다양한 신기술에 나눠줬죠. 앞에서 설명한 것들이 주로 구글에서 신기술로 지원을 해준 그런 예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환자가 바로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거의 마비 팔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이 사람이 기계의 도움으로 기타를 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클럽풋이라는 것은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발이 안쪽으로 굽어져서 똑바로 걷지 못하는 이런 질병입니다. 이 질병을 위해서 구글에서 준 200억의 돈으로 이렇게 발을 쭉 펴서 자랄 수 있게, 그리고 움직일 수도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게, 이런 클럽풋 내반족이라고 해서 처음 아이들이 발이 왼쪽으로 또는 안쪽으로 휘는 것을 한동안만 잡아주면은 그대로 또 다리가 정상 아동처럼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유아 시절에 빨리 우리가 파악을 하고 찾아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016년 4월 12일자에 구글의 200억의 지원을 받고 새로운 이 신기술을 개발한 이 팀은 시각장애인들이 막대기를 사용해서, 흰 막대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더듬으면서, 그죠, 보도블락을 지나가는데, 이것은 보도블락에 길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음성인식기기도 들어있어서 여기에다가 내가 가령 명동성당을 찾아간다라는 것을 입력을 시키면 얘가 내비게이터 역할을 해서 나를 GPS로 방향을 찾아서 이 시각장애자를 명동성당까지 데려다 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신기술들이 매일처럼 나오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또 이 중요한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은 텔레프레전스라고 합니다. 텔레프레전스는
나는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로봇이 나의 얼굴을 싣고 이방저방 다른 곳으로 계속 돌아다닙니다. 평지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지금 현재 왼쪽 끝방에 있는데 저 오른쪽 끝방에까지 이 화면이 걸어가서 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나는 왼쪽 끝방에서 계속해서 실제로 보면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이런 기술을 통틀어서 텔레프레전스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장애인들이 반드시 어디에 가서 얼굴을 마주대고 뭐 손을 악수를 하면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이 먼 곳에 있는 사람하고도 밥 먹었느냐, 뭐 지금 뭐 하느냐, 무슨 자기의 취미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겠죠. 이것은 EPFL이라고 지금 현재 IEEE라고 IEEE 하면은 엔지니어들이 소속되어 있는 협회입니다. 거기에서 인정을 한 새로운 신기술이 또 나왔습니다. 컴퓨터하고 브레인, 뇌하고 연결시켜주는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즉, 내 머리와 컴퓨터를 연결시켜서 컴퓨터가 알려주는 것을 내 머리가 또 내가 읽을 수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의사를 전달하거나 또 내가 시키는 일을 이 컴퓨터가 또는 로봇이 대신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BCI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여서 결국은 사람들은 이제 말로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한 내가 아는 미래의 예측을 전달을 하는데, 이제는 텔레파시라는 이 기술, 지금 이 기술이 발전하면 텔레파시 기술이 됩니다. 즉, 내가 생각했던 거,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확 상대방의 머리에 전체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일부러 막 2시간, 3시간 말로서, 언어로서 전달할 필요가 없이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상대방에게 금방 엄청나게 많은 양을 전달해 줄 수 있다. 지금은 아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2030년, 35년 정도가 되면 텔레파시 기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데, 그 기초적인 기술을 지금 여기에서 EPFL이라는 곳에서 지금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을 했습니다. 2016년 5월 3일자에 나온 이 글라스 구스라는 것은 완전 마비 환자가 누워가지고, 사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만입니다. 눈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데, 그 눈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것을 여기다가 코에다가 쓰고 안경처럼 쓰고요. 이것을 입에, 파란 것을 입에 물고 눈을 움직입니다. 눈을 움직여서 만약에 좌판이 있다고 하면 A, B, C, D 있다 하면은 좌판의 C에 가서 멈춰가지고 고정을 하면은 C자를 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O 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단어를 다 칩니다. 내가 눈을 하나하나 눈으로 지적을 해서 그 철자법을 썼을 경우에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하나의 또 신기술이 나와서 지금 현재 컴퓨터 앞에서 시범을 보여주고 있는 이 팀들이 지금 연구를 했습니다. 그 헤드 트래킹 마우스라 그래서 사지 마비 환자들에게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나온 겁니다. 엑소스켈리탄이라고 완전 마비되어서 정말 일어날 수 없는 환자들이 번쩍 일어납니다. 이제 그것이 브라질 올림픽에 처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 20여 명이 완전히 누워있다가 마비 환자들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아주 사람들이 놀라면서 쳐다보았는데요. 이 엑소스켈리탄은 몸에다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다양한 이런 옷 같은 것을 입혀요. 그리고 그것이 신체에 근육을 자극시켜 가지고 근육을 일으켜서 또는 어떻게 움직이는 이런 모양을 할 수 있게 해서 리워크 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5월 20일자에 정내에는 엄청난 기기가 커서 그죠.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꼈는데 아주 깔끔하게 사지 마비 환자들이 입고
일어서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엑소스칼리탄이라는 기술이 또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비행기는 누가 조종하느냐는 무인 비행기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생각으로 뇌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뇌와 컴퓨터가 연결이 되어서 조종을 하는 이 드론입니다. 무인기. 이 사람이 지금 조절을 하는 거죠. 지상에서 뇌를 가지고 뇌에 지금 여러 가지 기기가 그죠. 이 우리의 뇌파를 인식하는 이런 칩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 칩이 날아라 오른쪽으로 날아라 더 높이 날아야지 더 조금 더 높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통해서 드론이 더 높이 날르고 또 안전하게 이 착륙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기술이죠. 장애인들이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는 이 페트롤 보트라는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찰이 인력이 모자랍니다. 젊은이들이 점점 이제 출산이 저하되기 때문에 젊은 순경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 대신으로 로봇을 순찰을 돌게 합니다. 깜깜한 밤에 아주 우범지대를 순찰을 하거나 아니면은 공장 내부에 무슨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해서 밤새도록 이 카메라를 찍으면서 그죠 순찰을 할 수 있는 이런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렴해진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되고 있고요. 이 아이캔이라는 이 기술은 또 완전히 누워있는 이 마비 환자입니다. 이 마비 환자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또 눈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눈을 가지고 어디에 초점이 가 있는지 컴퓨터가 인식을 하고 그 부분 아니면 그 지시를 따라서 그죠 우리가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무엇인가를 글자를 쓸 수가 있고 선정을 할 수 있고 이것은 한국의 삼성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이다 그리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자를 칠 수가 있어요. 우리 반갑습니다 이런 글자가 있는데 이제 우자를 먼저 찾고요. 고정을 하고 3초 있다가 그다음에 리자를 찾아서 고정을 하고 그죠 반자를 찾아서 고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눈으로 글자를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애인들이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이런 기술들이 최근에 많이 개발되고 있다 이런 거죠. 아까 잠시 보셨던 EPEL이라는 거 이 뇌로 생각하는 이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하고 로봇이 프레전스입니다. 텔레프레전스. 내가 생각하는 사고를 저기 16번 방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내가 지금 왼쪽 팔이 뭐 너무 아프다고 전달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 로봇이 빨빨 그죠 16호실로 자기 의사를 전달하러 갈 수가 있습니다. 뭐 상당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 지금 이 아이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초콜릿인데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팔이 그죠 팔에게 내가 초콜릿을 먹고 싶어 해서 초콜릿을 가져다가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이런 로봇이 지금 나의 생각을 읽고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이런 로봇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의수족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죠. 이제 인도에서 아모스 윈터라는 이런 회사 그 사람들이 팀들이 모여가지고 의수족을 만들었는데 의족이 그죠 굉장히 가볍고 저렴하고 조절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특히 이것은 이제 무릎을 프라스테틱 니라 그럽니다. 이 무릎을 그죠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무릎을 이게 돌릴 수도 있고 무릎을 굽혔다가 펼다 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기술이 지금 나온 겁니다. 이코라는 이 또 팔은 그죠 이 아이가 팔을 잃은 아이거죠. 그래서 손쉽게 팔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콜롬비아에 있는 디자이너가 지금 이런 팔을 디자인을 해서 굉장히 팔 없는 아이들에게 값싸게 저렴하게 제공을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 터치 바이오닉스라는 것은 팔이 이게 지금 내 팔이 아니고 의수족인데
터치를 해서 내가 펜을 잡고 있구나. 그리고 힘을 어느 정도 줘서 글씨도 쓸 수 있고요.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내가 팔을 자유자재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가장 성능이 좋은 지금 팔이 나왔다. 이것은 터치 바이오닉스라는 회사에서 지금 만들어낸 굉장히 훌륭한 의수족 이런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 핸드폰을 지금 찝어가지고 핸드폰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감각이 있고 터치해서 내가 몇 번을 터치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정도로 로봇이 발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부서졌을 경우에 이제 노인들이 굉장히 힘이 들죠. 그래서 엉덩이 힙 리플레이스먼트라 해서 엉덩이를 이런 식으로 또는 우리가 스컬이라고 뇌가 지금 교통사고로 뇌가 부서졌을 경우에는 뇌 이 껍질 끝에 있는 이 골격을 또 프린트해서 스컬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하고요. 이거는 스파인이라고 이 척추입니다. 척추뼈도 3D 프린터로 프린트를 해서 찢어지거나 아니면은 이 만약에 교통사고로 부서진 곳을 대체하는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고령 인구가 거의 움직이지도 못할 때에 안경입니다. 이 안경을 쓰면은 안경을 쓰고 물건 하나를 집어들면 이 물건을 어떻게 따서 어디를 찢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부어서 컵에 어떻게 부어서 따라서 먹는지 설명을 벽에다가 안경에서 벽으로 화면을 쏴줘요. 그래서 손쉽게 이 물건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려주는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이것은 숲스푼이라고 해가지고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스푼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일반 스푼은 장애인들이 흔들리면서 먹기가 힘들죠. 그럴 때에 이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푼 안에 음식을 잔뜩 넣어가지고 흔들려도 상관이 없죠. 입에다가 넣고 목만 뒤로 넘기면 이 숲이 흘러내리지 않고 밥이나 죽이나 아니면은 국물이 그저 목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앞으로 고령 인구들이 대부분은 장애인으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란 말이 따로 없어진다. 그런 이유도 있죠.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기기, 기구, 부엌에서 쓰는 이런 용품들이 장애인들에게 용이하도록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읍시라는 이런 한 회사에서 아이들이 걷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 마비나 사지가 원활하지 않아서 걷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그러면서 부모의 허리띠에 그죠 아이하고 아이의 그 허벅지를 통해 가지고 아이를 매답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엄마가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운동을 시켜주면 그 아이가 약간의 장애가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아이디어. 이것은 마비가 걸려서 걷지를 못하는 아이를 위해서 한 어머니가 개발한 제품이다라고 해서 유명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 수많은 이런 기기들은 이 척추가 이게 만약에 부서졌으면 척추를 또 대체하는 이런 그저 기술도 손쉽게 나와 있고요. 이스킨, 아이스킨이라고 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피부로 이제 장애인들이나 뭐 일반인들이 느낄 수도 있고요. 피부 속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 스킨은 모니터링해서 나의 맥박, 나의 혈압, 나의 당 지수를 또 내가 파악을 해서 나의 건강 상태 또 리듬이 어떤지를 또 확인해 주죠. 3D 프린터로 귀를 프린트를 한다든가 귀를 프린트해서 before after 우리가 장착한다든가 코를 그저 다시 프린트해서 손가락을 프린트해서 대체를 한다든가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수많은 새로운 이런 기술들이 매일처럼 나옵니다. 얼굴도 이제 가면으로 얼굴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회사가 지금 이미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이 신기술은 인간의 그 장애를 극복시키면서 성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성능이 향상된 인간을 우리는 이제 트랜스휴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랜스휴먼은 트랜스휴먼
포스트 휴먼, 저희가 이렇게 봐요. 일반적인 휴먼은 아무것도 기기를 장착하지 않았는데 저희는 전부 트랜스 휴먼입니다. 안경 쓰는 것도 기기를 눈의 기능을 성능을 향상시켰어요. 칩을 넣거나 앞으로 시계를 차거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기기들을 우리가 차고 입고 제공을 받아서 가지고 다닐 때 이런 시대를 저희는 트랜스 휴먼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기술로 장애 극복이 이루어지는 사례를 많이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많은 기기들을 몸속에 넣고 입고 차고 다니면서 2025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저희들은 여기다 칩을 넣거나 팔뚝에다가 칩을 넣어서 그 칩을 통해서 우리가 명령도 하고 활용도 하는 인간의 능력이 향상되는 시대, 즉 트랜스 휴먼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급격한 수명 연장이 일어나고 불멸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 예측의 박영숙이었습니다.